(2023년 12월 5일입니다)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도체제, 김기현 지도체제 안정감이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 답은 뭘까요? 아직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예, 12월 지금 오늘이 5일인데 이제 공천관리도 해야 되고 예비 후보자도 경선해야 되고 등록도 해야 되고 등등 참 일정이 바쁜데, 민주당은 친명계로 똘똘 뭉쳐 있지만 내홍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찌극찌극 하는 소리가 납니다. 지금 민주당 이재명은 어쩌면 끄집어 내려갈지도 모릅니다. 누가요? 이 야당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김부겸이고 정세균이고 또 이낙연이고 뭐 등등 해가지고 전부 다 외곽에서 딱 일어서서 나가 이재명 하면은 그들은 나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기운도 한편에 있고 또 내부에서 반란군들도 있고 또 이낙연도 밖에서 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이재명 다 너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야당도 지금 꼴이 말이 아닙니다. 야당이라는 것은 야당이 아니라 친명당, 그 친명계는 괴물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야당이 아닙니다. 저 당은 지금 이재명 당은 사실상 저 당이 과연 존속해야 될 정당인가라는 것을 법적인 문제를 물어봐야 할 정도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정당법에 의한 정당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헌법재판소에다가 소원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위헌정당이라는 판결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 단계가 지났다. 이제 그런 일이 곧 나올지도 모른다. 위헌정당 심판 청구가 나올지도 모른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떨까요? 인요한, 김기현 씨가 불러낸 것은 인요한을 잘 불러냈는데 그래서 국민들에게 반짝하는 희망을 줬습니다. 근데 제가 초반에서부터 굉장히 그 인요한 씨를 갖다가 칭찬을 초반에 저는 했습니다. 왜? 저 양반 한번 TV조선에서 한번 이렇게 얘기를 과거에 두 사람이서 만나서 두 사람 앵커가 있고요. 그래서 대담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한국말도 징그러울 정도로 잘하고 또 완전히 사고가 한국식이더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그 얘기와 함께 상당히 의롭게 정의롭게 잘 해나갈 것 같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했는데 한 사안이 한 두 번째 사안 딱 가니까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또 비판을 했습니다. 칭찬했다가 비판했다가 하는 것은 정치평론가의 말입니다. 사안이 나오기 때문에 사안별로 제가 비판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공천을 손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의 얘기는. 공천은 그것은 당의 문제이자 그거는 시스템의 문제지 절대로 혁신위원장이 공천 누구를 갖다가 어떻게 해라, 누구를 어떻게 해라, 누구를 어떻게 해라. 오선 의원 주호영을 갖다가 서울에 와서 험지 출마하라, 아니면은 관둬라. 이런 게 말이 되느냐. 국회의장감을 갖다가 앞으로 국회의장은 6선이 돼야 되는데 그럼 6선들을 지금 몇 명을 다 해놔야, 홀딩 해놔야 임기 지금 앞으로 3년여가 남았는데 국회의장이 반씩만 한다고 그래도 말이죠. 얼마입니까? 몇 사람을 해야 되는데 국회의장감 아주 유능한 그런 분을 갖다가 고려장을 시키려고 하는, 또 그분이 한 자리에서만 있은 게 아니죠. 왔다 이 자리에 와서 또 공천 못 받아서 또 무소속으로 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또 지역구를 또 피해서 다른 데로도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승리한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장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 두 사람을 삐집었느냐? 저는 비판을 세게 했습니다. 왜 그 두 사람 또 장제원은 말할 것 같으면 옹호하자고 한 게 아니고 장제원은 그가 야당일 시절에 정말 거의 유일할 정도로 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전사였습니다. 이 민주당 사람들하고 싸우는 사람은 그 사람 장제원밖에 없었다. 제가 그렇게 전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협력한 공이 있는 사람을 아니 유능하니까 대통령실에 가서 대통령 후보를 도와주고 상황실장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무슨 공직에 간 적이 있냐 무슨 뭐 어디 기웃거린 적이 있냐 왜 그런 사람을 험지 출마를 하느냐.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그 두 분을 특히 예를 들어서 옹호를 하면서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천이란 거는 절대로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거지. 그리고 공천 관리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 그건 무슨 혁명군도 아니고 말이지. 무슨 진주하는 진주군도 아니고 이렇게 진압군도 아니고 왜 이렇게 맘대로 하느냐라고 제가 한번 항의를 한 적이 있었죠. 근데 지금 생각은 역시 순리대로 돼 가는 겁니다. 그거는 절대로 시스템적으로 공천이 돼야지 혁신이식으로 혁명적으로 이 공천을 한다는 건 그건 나라를 뒤집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거는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됩니다. 그거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마침 혁신이 바람이 쫙 불고 나니까 갑자기 그냥 구독자가 팍 줄어요. 막 그냥 구독 취소하는 거예요. 혁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그거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정치평론이라는 것은 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바른 나의 견해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A라는 사람도 바른 견해, 자유우파는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다 할 수는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그러나 자기 의사는 자기 의사를 표현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거는 자유공론의 장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김기현 대표한테 물러나라 하는 그것도 잘못된 건데 결국은 김기현 대표가 이 한 가지 이제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죠. 그건 뭐냐? 강서 선거에서 그건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겁니다. 강서 선거 김태우 씨는 아주 잘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잘한 사람인데 거기는 민주당 텃밭 아니냐 이거야. 처음부터 자기가 선을 딱 그어버렸으면 되는데 그 강서는 민주당 텃밭이다. 거기 강서에 국회의원 3명이 다 거기 있고 구청장이 다 강서 사람들 아니냐. 힘든 고지지만 한번 출라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끝났어도 예견된 참패했지만 안타깝다. 다음번에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나가서 끝내버렸으면 되는데 책임론에 휘말려 가지고요. 거기에 휘청휘청거렸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당대표 말고 그 이하 밑에 사람들이 전부 사표를 냈습니다. 정작 사표를 내고 나가야 될 사람은 리더인 김기현 대표였다. 근데 김기현 대표가 사표를 안 내고 자기가 기사회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원래 장수는 목숨을 한번 걸어야 장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감이라는 소리는 두 번 위기를 지나쳐야 됩니다. 김기현 씨에게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딱 당대표가 책임지겠다. 당대표를 사퇴하고 조기 전당대회를 열겠다. 그래서 빨리 당을 수습하고 우리가 총선에 승리하자. 딱 이렇게 해놓고요. 내가 이 결자 해지의 심정으로 강서에 출마하겠다. 딱 했으면요. 당선되든 낙선하든 김기현 대표는 아주 우상이 됩니다. 스스로 가서 적진에 가서 싸웠던 그 훌륭함이 남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는데 선출직으로 당선됐다 하면 할 말이 없죠. 선출직으로 당선된 김재원 최고위원도 김기현 대표가 날렸잖아요. 그분도 선출직인데 최수석 최고위원인데 김기현 대표의 모순입니다.
지금 김기현 대표를 바라보고 있는 저의 눈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 김기현 대표를 많이 응원한 사람입니다. 대표되기 전에 솔직히 말해서 많이 응원한 사람인데 뭐 응원들 많이 했죠. 많은 사람이. 그러나 지금 응원을 잘못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객관적 판단을 갖는 당을 살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객관적으로 위해서 내 몸짓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것과 나의 사생관이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데 정치인이 나의 사생관이 없다면 그거는 상당히 부족한 거죠. 근데 김기현 대표는 머리도 좋고 다 좋은데 이번에 처신에 있어서는 잘못했다. 아니, 혁신위에 대한 처신을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강서에 대해서 패배, 거기에 대한 분명한 처신, 밑에 사람들이 전부 사퇴를 했다. 그리고 자기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혁신위를 불렀다. 이건 어디까지나 가도 벌써 약점이 잡힌 겁니다. 당대표가 약점을 안고 혁신위를 보상하기 위해서 출범시켰다. 이 얘기밖에 더 듣겠습니까? 지금 김기현 대표는 혁신위에 대한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옳든 그르든 간에 저는 이 공천 문제를 건드린 인요한 씨가 잘못됐다고 저는 분명히 비판했습니다. 초기부터. 공천을 건드리는 건 잘못된 거다 이거야. 왜? 공천이란 거는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지. 예? 한 사람이 혁신위원장에 와서 혁명군처럼 혁명공약 남발하는 것처럼 1, 2, 3 하는 거 아니다. 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기 와서 공천에 개입하려는 것은 인요한 씨의 좋지 않은 욕망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욕망이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 욕망은 인간의 남성의 지배 욕구하고 똑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 지배 욕구란 거는 좀 정당성이 없습니다. 이 욕구를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정의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상적인 사고의 관계. 이 공천 문제는 당이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것. 절대로 일 개인이 할 수 없는 것. 바로 이 점을 제가 설파를 해줬는데 듣지를 않습니다. 왜? 저희 같은 놈 말 듣겠습니까? 김기현 대표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오늘 얘기 좀 하겠습니다. 김기현 대표는요, 지금 이 삼두 체제로 갈 모양입니다. 김 대표 체제로 선거를 좀 치를 그런 의향이 있는 모양인데, 그리고 여기서 혁신위하고 대충돌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지금 여기서 체제 굳히기로 지금 간 것 같은데, 이 혁신위를 상당히 찬사를 보냈던 이 젊은 비대위원들도 이제 안정적인 김기현 대표를 이제 옹호하고 나선 걸 보면은 아마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잘못하면 실패한 시스템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걸 경고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제 개인의 경고입니다. 만약에 인요한 씨가 농계작전을 쓴다. 다시 말하자면 그래 나를 불러놓고 정권을 준다 해놓고 무시했어. 그리고 나의 말을 하나도 안 들어 라고 생각하고 나를 공천관리위원장 달라고 했는데 요구도 안 듣고 그다음에 이 삼선 뭐 누구 다 험지 출마시키라는 것 그것도 안 들어. 좋다. 이 안 들은 것은 김기현 대표가 잘한 겁니다. 원론적으로는 잘했지만 이제 충돌 사항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벌어지면은 제가 볼 때는 인요한 씨가 김기현 대표를 딱 안고서 짝깍지를 끼고 농계가 적장을 껴안고 인주 난강에 빠져서 같이 익산과 마찬가지로 그런 농계 작전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김기현 대표 시스템이 순식간에 질풍을 만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김기현 대표는 썩 인기가 좋지는 않아졌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12월 지금 오늘 5일인데 휘청거릴 가능성이 이번 주 말까지 휘청거리느냐 안 거리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사적으로 그냥 인요한 씨가 이렇게 물러서면 괜찮을 것 같고 안 괜찮으면은 인요한 씨가 공격을 하게 되면
농계작전을 쓰면은 저는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물러나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아니, 안 물러나더라도 상당한 충격을 받고 휘청거리면서 상처받은 채 당대표가 이 총선을 치르게 됩니다. 저는 한 두 가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원희룡, 한동훈 씨가 딱 시스템이 갖춰지면은 이 두 사람 양인의 힘에 의해서 지금 두 축으로 선거가 치러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뭐 김기현 대표는 만약에 존속한다면 김기현 대표는 안정적으로 그 두 분을 잘 받쳐주는 뭐 이러한 형식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치러지는 방법이 있고, 김기현 대표 체제가 무너지고 비대위로 가는데 비대위는 사실 좋지 않습니다. 비대위는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비상대책위원회는 특히 외부 인사를 수혈해가지고 비상대책위원회 해가지고 덕을 본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김병준 씨가 와서 추스리고 난 다음에 6개월 뒤에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난 떠나겠다 하고 딱 떠났던 김병준 씨가 그중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이 비대위원장 와가지고 상당히 좋지가 않았어요. 그 전에 임목서라고 있었죠. 그분도 상당히 유익했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이 김종인은 와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우파 정당인 국민의힘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 간 사람이고 분열의 장으로 만들어 놓고 갔습니다. 자기 정치를 위해서 젊은 아이들을 블럭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를 추종하게 만들고 아주 좋지 않은 정치 행태를 보인 아주 전형적인 비대위원의 그 나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뭐냐?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선대위원장, 총괄 선대위원장 하면서 나중에 선거 참패했지 않습니까? 169석 줬을 때 뭐라고 하고 나간 줄 아십니까? 기자들이 질문했죠. 당신 선거 참패했는데 뭐 할 말 없느냐? 그랬더니 나한테는 공천권을 안 줬지 않느냐? 아니, 선거대책위원장이 할 소리입니까? 총괄위원장이. 두 사람 그때 잘랐잖아요. 김 두 사람을 잘랐지 않습니까? 후보를. 일주일 정도 남겨두고 후보까지 자른 그런 칼자루 권한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나중에 떠나가지고 참패하고 떠나고 난 다음에 내 책임이 아니다. 공천을 잘못해서 그렇다 하고 그걸 김영호한테 떠넘겼죠. 선대위원장이 그렇게, 그리고 나중에 또 비대위원장을 했습니다. 재주는 좋아요. 비대위원장 하는데 완전히 당을 쑥밭을 만들어놨죠. 자기 걸로 다 자기가 아주 요리를 잘했습니다. 결국 떠났지만 윤석열 대통령 된 때까지 분탕질을 이준석과 함께 했습니다. 이준석은 절대로 국민의힘에 들여놓는 순간 대한민국 보수정당을 붕괴시킵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며칠 전에 이영작 박사가 얘기했죠. 이영작 박사는 정치 통계인데 특히 정치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데 대가입니다. 정치평론도 아주 묵직합니다. 이영작 박사, 한양대학교 석좌교수 하셨던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 이준석이 발을 딛는 순간 이 당은 완전히 쪼개진다. 완전히 붕괴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큰일 난다. 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김기현 대표가 처음부터 지금 크게 잘못한 게 있다는 거는 이준석을 처음부터 초기에 빨리 자를 수 있는 기간도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르지 않았다는 바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장해찬이가 이제 중앙일보를 보니까 말이죠.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이 비교적 반드시 얘기를 하는 분인데 이분이 지도부가 흔들리거나 비대위 다른 체제로 갈 것이라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분은 상당히 혁신위를 많이 응원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김기현 체제로 치러질 것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 되면 막 그렇지 않겠나. 태영호 의원도 비대위라는 야전 천막 친다 해서 전투에서 이겼냐. 오히려 김기현 체제에서 질서 있는 전투를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일견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비대위가 나쁘다고 저는 얘기했습니다. 비대위가 좋지 않다. 임시 전대를 해라.
이걸 임시 전대를 얘기한 거는 이미 한 달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한 15일 전부터 임시 전당대회를 해서 빨리 김 대표가 자진 사퇴하고 그리고 험지 출마, 즉 강서구 출마 선언을 해라.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웅이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누누이 했습니다. 듣고 안 듣고는 본인의 문제죠. 결국 이제 김 대표하고 인 위원장은 이번 주에 충돌하는데요. 충돌 없이 잘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현실을 인정하고 그냥 조용히 마무리 지으면은 되지만 제가 느끼는 캐릭터상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상당히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고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이고 소영웅주의, 소위 히로이즘이 좀 있는 분입니다. 다소의 히로이즘에 있기 때문에 그 히로이즘이 있는 그 소위 영웅주의, 소영웅주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극복이 잘 될까요? 김 대표는 약속을 어겼다는 그런 부분에 어떤 아킬레스건이 있죠. 정권을 준다. 정권을 준다는 말은 바보 아니면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정권을 준다고 아무리 급해도 정권을 줄 테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면 그 사람이 정권을 가진 줄 알고 하죠. 정권이란 건 뭡니까? 거기다 딱 제한을 붙여야죠. 혁신에 관련된 안에 대해서 의안에 대해서 의안을 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준다. 뭐라든가 무슨 권한에 봅니다. 그냥 당대표가 권한을 정권을 준다면 당대표 권한을 주면 거기는 인사권이고 뭐고 다 들어있으니까 공천관리위원장 나를 추천해라 하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않은 것이 인요한 씨입니다. 근데 인요한 씨는 오바했습니다. 제가 초기에 얘기했지만 혁명군처럼 해서는 안 된다. 진압군처럼 해서는 안 된다. 혁명공약 발표하듯이 1, 2, 3, 4 안 들으면 안 돼. 험지 출마해. 너 어디 낙동강 하류 중진 3선 이상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공격을 했습니다. 인요한 씨 좀 제정신 아니다 이거예요. 뭐 잘못 알고 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권을 준다고 했으니까 정권으로 받은 걸로 알고 하는 거예요. 정권을 받은 거. 그럼 누가 근본적으로 잘못했느냐? 그건 이 김기현 대표가 잘못한 거죠. 그런 것을 부작용이고 뭐를 갖다가 앞뒤를 다 재고 얘기를 했어야 될 텐데 그냥 그때 소위 위기를 갖다가 탈출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다면 그 값은 받게 될 것이다. 안 받으면 다행인데 인요한 씨 캐릭터로 또 혁신이의 캐릭터로 아주 우습게 되게 돼 있어요. 그분들은 혁신이는 아주 우습게 되는 혁신이가 되기 때문에 중용을 취한다 하더라도 명분은 살려줘야 될 것이다. 그 명분을 살려주려면 김기현 대표가 사퇴를 하는 것이 아마 농계작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김기현 대표는 치명상을 입는다. 치명상이란 거는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 여기에 대한 대비를 물론 하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흔들리는 것은 총선이다. 이 총선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바람이 필요하다. 지금 새로운 두 축이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 이거예요. 원희룡, 한동훈 축이 원희룡이가 먼저 들어오고 그다음에 한동훈이가 그다음에 들어와서 결국 양축으로 이번 총선을 압승으로 이끄는 그런 자료, 아주 훌륭한 힘이 지금 강풍이 두 개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때 여기를 정리하고 내부를 잘 관리를 해야 될 관리당 대표가 지금 김기현 대표로서 적합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